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깨워라. 자, 쌤이랑 같이 한번 전문항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명확하게 전문항 보고 나서 내가 지문 해석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 부분 있죠? 선지 부분이 아직까지 숙지가 안 된 건지 잘 보셔야 돼. 왜? 자,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뭐예요? 내가 병원 갔을 때도 의사쌤한테 저 어디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맞게 진단을 해주시잖아. 그쵸? 마찬가지야. 그냥 여러분들이 저 어디 아픈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항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모르겠다. 그럼 뭐야? 우리 Q&A 게시판에다가 여러분 시험지 첨부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보고 나서 쌤이 탁 뭐야? 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떤 강의, 어떤 걸 조금 듣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니까 밑줄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뭐야? 유물 문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보니까 사실 그림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렇지만 공부 삼아서 읽어봅시다. 자, 보니까 돼지하고 벼 이삭이 새겨진 이 토기들은요. 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신석기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지역에서 벽시와 농기구 등이 출토가 되면서 뭐 어떤 거 우리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이런 출토 때문에 아, 이때 뭐야? 벼농사 했구나 라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쌤하고 흥, 양다, 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치? 야, 황창, 흥, 양다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싸우면서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흥, 양다, 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허무드 문화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 이렇게 허무드 문화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쌤이 그 당시 때 막 뭐 했었어? 적도 막 이 기준 해가지고 막 열건 온, 냉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자, 비도 많이 와야 되고요. 자, 온도가 따뜻해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벼농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위쪽은 유목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밭농사가 겹쳐지고 밑에 가면은 벼농사 같은 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거로도 볼 수 있다. 그치? 자, 요건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요. 자, 요것도 복습 삼아서 가볼게요. 자, 랴오 허강하게 되면은 홍산 문화였었어. 자, 그 다음에 양다 하게 되면은 양사오, 그 다음에 다원커 문화 기억하시죠? 이게 황허강이야.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은 창장강 나오고 있어요. 창장강이 뭐라고요? 지금 요 주인공 허무드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반도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치? 다 알 수 있는 자, 그런 유물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가게 되면요. 이때가 일본이었으니까 조모 문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깔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약간 중간쯤에서나 뒤에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치 보통 이제 무명감이라고 해서 감합무역 있죠? 그 문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뭐야 2번으로 빵 나와버렸어. 그래서 조금 당황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쉽게 나왔어요. 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쌤이 뭐라고 했어? 항상 문제 풀고 나서 지문을 잘 보라 그랬어. 뭘 물어보고 있는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나오면서 불교 사원이 나왔다? 그래서 뭐지? 동아시아 문화권인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잘 봐. 자, 보니까 금색 사리전이 유명하여서 금각사라고 불리는 사원의 모습이 나오고 있대요. 자, 이 사원의 조형에 기반을 마련한 권력자 얘기 나옵니다. 자, 요 권력자 사실 뭐야? 불교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포인트는 어디라고요? 뒤에네요. 이 사람이 누구래요? 남조와 북조의 분열이 있었는데 그걸 뭐야? 끝냈다, 종식시켰다 라고 하는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서 가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조공무역을 자,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 나온 애들아. 그죠? 사실 쌤이 이것도 이제 키워드 때 가게 되면요. 요 그림 그대로 금각사 갖고 와도 분석하는 텍스트가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각사를 몰랐다 하더라도 풀 수 있었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일본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일본 안에서 우리가 남조하고 북조가 나눠졌던 때가 있었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뭐야? 야, 나 뭐야? 마라탕 좋아한다 해? 막 뭐? 에? 했던 거 기억해? 한번 가볼까요? 나 마라탕 좋아한다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무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야? 야마토 정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 뭐야? 헤이안 시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막무. 막 먹어. 이게 뭐야?
무로마치 막부였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도 막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그치? 쌤이 애들한테 그랬는데 이거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쌤 마라탕 여기 맛있어요. 추천해요. 라고 했는데 쌤이 아직 못 가봤어 얘들아. 나중에 진짜 가보고 나서 뭐야? 인증샷 꼭 남길게요. 뭐라고? 마라탕 좋아한다잉. 빵부. 오케이, 꼭 기억하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무로마치 막부. 쌤이 개창자 알아야 된다. 그 흐름 알아야 된다. 기억하시죠? 자, 무로마치 하게 되면 아시카가 다요 라고 우리 정리했었어. 자,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나온 사람 기억하시죠? 할아버지야. 자, 그러면은 요 당식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가마쿠라. 오케이. 없애버리고 이제 무로마치를 자, 개창한다라고 배웠었고요. 자, 그랬는데 요때 이제 뭐야? 천황하고 의견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제 남북조 나눠진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리고 뒤로 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누구야? 3대 쇼군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요시미스 때 가가지고 쌤이 뭐라고 했냐? 1392년 조선이 딱 등장했던 때하고 이게 연도가 맞아 떨어진다 했었죠. 그치? 그 1392년 됐을 때 뭐라고요? 자, 요 분열이 종식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얘네 지금 무로마치 막부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치? 다시 통일하고 나서 누구한테 조국무역하자고 배를 보내잖아요. 아, 명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때 요거 뭐라고 했냐? 무적 무명감. 무로마치 막부하고 명나라하고 감합무역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자, 요거가 지금 나왔던 건데 보통 그러면은 무로마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명을 물어보거나 감합무역했다. 보통 이렇게 주는데 이건 뭐야? 요 가를 물어봤으니까 무로마치가 누구한테 보낸 거야? 그쵸? 가는 뭐라고요? 명이다. 명이다. 그치? 그래서 명에 관련된 정답 해가지고요. 영락제 때부터 해가지고 그치 이렇게 정화의 함대 보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15세기 당시 때 명나라 중심으로 조공책봉 확대했던 거 그렇게 정답 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자, 어려워 보였지만 전형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른 오답도 같이 한번 봐보자. 자, 삼포에서 외인과 무역을 허가했다. 그쵸? 그럼 뭐야? 삼포 개항했던 사건이잖아요. 그치? 요거는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님 때, 그치? 자, 그 다음에 견당사를 파견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뭐야? 쌤이 당나라에 파견했던 사절단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세기로 따지게 되면 7세기에서 9세기예요,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요 당시 때야. 쌤이 뭐라고 했었냐? 견당사, 당나라 살아있다가 해이안, 요때 가게 되면서 9세기 말에 뭐예요? 야, 당나라 망해가는데 뭘 굳이 보내? 파견 중지했다고 배웠잖아요. 지금 앞에요. 지금 우리 여기는 뒤인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교역을 주도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우리 신라죠. 통일신라 때 누구 나옵니까? 장보고 나와요. 그럼 장보고가 요 9세기 당시 때 그치? 해상 왕이었던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메카트니 사절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청나라 때예요. 청나라 걸룡제 당시 때였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쌤이 누누이 말하죠, 여러분들. 정답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답은 과연 답이 무엇이냐 그것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공부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거는 뭐예요? 비교적 명확하게 딱 쉽게 나왔죠. 자, 보니까 가 왕조식이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봤는데 내가 이거 모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 자, 이 유물은요. 가 시기에 곡식의 양을 측정했던 기구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너무 명확해. 뭐래? 6개의 국을 병합했다. 그래서 뭐야? 전국을 통일했다. 이거 이미 게임 끝인데. 그치? 자, 뭐 여러분들. 은주, 춘추, 전국시대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진한.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춘추시대 있었고요. 춘추5패, 전국 칠웅 이렇게 우리가 두 번 나눠서 배웠었죠. 뭐라고요? 전국 칠웅. 자, 그럼 수많은 제후 국가가 막 난립하기 시작하다가 우리 막 지도 보면서 뭐라고 했어? 맞아. 저기 끝에 있는 막 지도가 있으면 여기 끝에 뭐가 있었어요? 요 나라.
그치? 가라고 한 이 진시 황제의 그 진나라 있죠, 여러분들? 그 진이 뭐야? 싹 다 멸망시키면서 6개국을 자 병합해서 전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명확하게 뭐다? 요거는 최초로 여기를 통일했었던 진시 황제, 진나라였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단서가 나왔었고 그 뒤에도 보면은 쌤이 뭐라고 했어? 여러분이 싹 다 다스리게 됐어요. 그치? 그럼 내가 이 제국의 황제가 된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럼 나라가 잘 통치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야? 제국을 통치하려면은 다양한 것들 통일시켜야 돼. 그중에 막 언어 통일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세금 10만 원 내라고 했는데 그 10이 무슨 단위인지 몰라. 그럼 어떡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 다 통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도량형 통일, 그쵸? 자, 수치, 수량 다 통일, 화폐 통일, 그 다음 뭐야? 문자도 통일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단서였죠. 그 다음 단서 뭐야? 309경, 군, 현재, 얼굴이 36까지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너무 명확하게 진시황제, 진나라였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당시 때 다른 거 통일하면서 얘도 통일해요. 뭐야? 사상 통일. 그래서 요런 걸로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친나라였다. 정답 2번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답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고조선이 멸망했대. 이거 언제야? BC 108. 아, 누구한테? 진 아니죠? 한이에요, 한. 한무제한테 멸망당했었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다이카 카이신 나왔습니다. 요것도 얘들아 645년 7세기 사건이죠. 근데 이거는 뭐야? 일본이잖아, 일본. 그치? 아이고, 달라요. 자, 히미코 여왕 나왔습니다. 이때는 뭐야? 2세기 후반부터 3세기 전반까지 다스렸던 그치. 자, 일본 여왕인데 이때 뭐야? 친위 외왕의 칭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위나라로부터 받기 시작했다. 요거 3세기로 가주시면 좋아요. 위촉오 그 나라도 요 당시 때 지금 살아있어요. 자, 그 다음 취안저우. 오케이, 시박사 나옵니다. 자, 시박사 하게 되면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관청 기억하시죠? 자, 근데 요 시박사 관련된 것도 답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우리 마스터키 갖고 있는 친구들 보세요. 시박사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니. 그치? 자, 근데 요게 청나라에서 해관을 설치하기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단서가 하나 붙었어. 단순하게 시박사가 아니고 뭐예요? 취안저우 나왔어.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송나라 때부터 계속 언급이 되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송원 때 우리가 들었던 그 취안저우 한 번 더 적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송원 그땐가 보다. 근데 지금 뭐예요? 시기가 너무 안 맞아요. 너무 한참 뒤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X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4번 이어서 가볼게요. 꼼꼼하게 같이 분석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 건지 한번 보완하고 가보도록 해보자. 자, 여러분들 요거는 뭐예요? 아이고, 너무 전형적인 문제야.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달라고 하고 있지. 자, 보니까 우리 동방은 본디 예의가 있다고 칭해져 왔으나 전해 오는 문헌이 있다고는 듣지 못하였다. 문헌 얘기 막 합니다. 자, 이러면서 들어본 이름인데? 우리 어떤 때 여러분 나왔었죠? 언제? 무슨 시대? 고려 말 기억하십니까? 고려 말 가게 되면은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온건파 있고요. 그치? 그 다음 뭐야? 급진파 있었잖아요. 막 나중에 이 정도전 같은 사람들 막 나오게 되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막 위화도 회군하고 나중에 아까 말했다시피 1392년에 조선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요 당시 때 정몽주 쌤 얘기가 나왔어. 자, 정몽주 선생께서는 노장사상과 불교가 극성하던 시대에 태어나서 이 도를 부흥시키고자 했대요. 자, 그러면서 뒤에 나왔다. 진짜 전형적으로 엄청 많이 나와. 주희가 편찬한 사서 집주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거 뭐야? 성리학이지? 그렇게 됐을 때 그 뜻을 이해한 자가 정말 많지 않았대요. 그쵸? 굉장히 심오할 거 아니야. 싹 다 합치면 한자야. 그쵸? 근데 뭐라고요? 선생께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해석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자, 요 당시 때 성리학이 뭐예요? 그치? 이 조선 건국대 토대가 되었던 그 학문이 성리학이잖아. 그쵸, 여러분들 명확하게 요 스펙트럼인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뭐 시기 문제도 아니었고요. 뭐 물어보는 거야? 그냥 지금 탐구 주제 말하는 거니까 어이쿠 성리학의 확산
너무 쉬웠다. 이렇게 분석할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공부 삼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경보다 이 사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었던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쌤이랑 막 대학, 중형, 논어 이런 맹자 봤던 거 기억하시죠? 주석 달았던 거. 오케이. 자, 요거고요. 자, 요건 너무 명확했죠. 근데 막 선교사의 활동, 서양 문물, 아이고, 요건 조금 더 마테오 리치, 아담 샬 이런 사람이 나왔겠다. 근데 이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유목민이 이동하면서 호한, 오랑캐오자에다가 한족이 지금 섞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약간 북이 4, 6세기 그 얘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자, 그럼 여기는 구법, 불교니까 전혀 달라. 그치? 불교가 아니야. 뭐 여기 뭐 현장 같은 사람이 나왔어? 아니죠. 뭐 해초, 해자 아니에요. 자, 도공의 강제 이송, 생산 기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우리가 풀 수 있지? 임진왜란 우리가 막 도자기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죠? 막 2, 3편 같은 사람 이름이 나왔으면 그치? 조금 더 명확하게 임진왜란 당시 이렇게 갈 수 있었겠다. 근데 어쨌든 뭐예요? 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5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풀면서 문제 없었을 거예요. 자, 요것도 이건 조금 반반일 것 같은데 암기를 했던 친구면 편하게 했을 거고요. 아직 안 됐다는 친구들은 괜찮아. 이제 하면 돼요. 자, 보니까 태정관 나왔어. 어이쿠야, 그럼 명확하게 뭐야 얘들아. 우리 다이호 율령하게 되면서 자, 1번은 뭐라고요? 이관 팔성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관. 그 이관이 뭐야? 신기관, 태정관. 신기한 일, 제사, 태정관, 행정총괄. 그렇죠? 자, 좌우 나눠져 있고요. 각각 4개 성 이렇게 구성이 됐던 게 1번이라고요. 근데 명확하게 뭐야? 태정관이 명령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1번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마땅히 객도들에게 양식을 지급해 주겠다. 뭔가 약간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한테. 자, 연해 지역의 관리가 올린 보고를 들어보니 자, 얘를 맞춰야 돼요. 가의 사신 정당성. 사신인 거니까 뭐야? 사절단이야. 일본에 온 사절단이니까 수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근데 얼쿠 우리가 배웠던 안에서 나온다니까 정당성 나옵니다. 그럼 뭐로 가셔야 돼? 당나라야 발해야. 둘 중에 하나겠지. 그쵸? 쌤이 그때 뭐라고 했었냐?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우리 선조님들 중대한 일을 하셨어. 그럼 뭐야? 정당한 일이셨어요. 이렇게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땅땅땅 무엇이다? 이거는 발해다. 그치? 발해, 정당성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뒤를 봐니까 그냥 어떻게 뭐 해라 이런 것들이니까 스킵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 2개를 지금 대상으로 봤을 때 쌤이 뭐라고 했어? 여기는 감자로 만든 술을 좋아해. 주자감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감자국, 감자주 기억하시지? 여기는 감자주였고요. 자, 여기도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자감 나오고 있어요. 그치 얘들아? 자, 이렇게 풀 수 있었다고요. 할 수 있죠? 만약에 틀렸으면은 아직 암기가 안 된 건데 일단 필수는 무엇이냐? 자, 당나라하고 발해는 뭐야? 삼성육부였다라고 하는 거. 삼성은 필수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6개의 부서가 있는데 요 부서 이름도 알아야지만 그쵸? 수능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1번도 우리 마스터 키 보면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자, 얘네 중에 가끔 뭐예요? 많이 나오는 들이 지금 딱 한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 봤을 때 뭐야? 무슨 나라인지 알아야 돼. 그치? 그것도 우리 계속 한번 키워드 마스터키 2번째에서 계속 연습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잘할 수 있어요. 자, 오답 봅시다.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한 일. 이건 뭐예요? 얘랑 세트잖아. 1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남추밀원 나왔으니까 이거는 거란요. 거란족이 했던 이중체제. 자, 그 다음 거 상서성 나왔네요. 상서성 나왔다. 여기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육부라고 해서 요거는 당나라. 보이시죠? 자, 그 다음 거 베트남 북부 관할하는 안남 도호부를 만들었다. 요것도 당으로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렸다 하더라도 당이 2개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내가 빼도 1번도 제거하고 그럼 2개 남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도 할 수 있었겠다.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 많이 풀면서 문제 푸는 감각을 조금 연습할 수 있으셔야 해요. 자, 깨끗하게 지우고 6번 가봅시다. 자, 각 국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데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일단 쇼소인에 소장되어 있던 문서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 도다이사 기억하십니까? 거기 가게 되면은 일본 황실 그런 보물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관해 둔 곳이 있어. 그거 거기야. 자, 여기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가의 서원경 북은 나왔습니다. 촌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경제 상황 파악기계 작성했다? 이것만 봐도 약간 좀 의심이 가는 게 여기는 일본이었지만 요 뒤에 내용은 뭐야? 우리 한국사에서 신라 때 우리 신라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 신라 점촌 문서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여기에 말을 얼마나 키우고 여기에 누가 뭐 있고 막 싹 다 조사했던 거. 그렇죠? 자, 그 민정 문서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시죠? 자, 뒤에 거 보니까 또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유교 경전 2회 정도에 따라서 인재 선발한다. 뭐라고요? 독서 3품과. 쌤이 이거 맨날 얘기할 때마다 우리 비문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 당시 때 유교 경전 능력을 3품, 상, 중, 하고 나눠가지고 평가했던 거라고요. 하도 하다 보니까 뭐야? 욕을 먹었어. 그래서 뭐야? 원성을 들었다. 원성왕. 이렇게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파트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요거를 실시한 가가 율령 기반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 거는 페이크였어요. 한반도 문제인데, 그치? 한반도가 이런 보물 같은 것들이 뭐예요? 일본에 넘어갔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치? 왜냐면 이렇게 계속 전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뒤가 명확하게 우리 신라 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당시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야? 라고 하는 건데,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전성기 국가 배웠었다. 4세기 전성기가 백제, 5세기 전성기가 고구려, 6세기 전성기가 신라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쌤이 막 3회 법칙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중에 신라가 잘 나가니까 자, 이렇게 손을 잡고 신라를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신라 어떻게 돼요? 두둥하고 당나라하고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나당 연합군이 만들어졌고요.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리고 676년부터 해서 이제 뭐야? 신라, 통일신라가 등장하게 되죠. 자, 언제까지 등장합니까? 후삼국 시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조 왕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918년 가게 되면은 고려가 건국되고요. 936년 되면은 싹 다 통일되면서, 그치? 자, 또 하나의 국가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뭡니까? 실에서 지금 10세기 상황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그 앞에 후삼국 되기 전에 요 앞에 있잖아. 그때까지가 지금 통일신라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서 여기 보니까 입당구법 순례 행기 보입니다. 이거 뭡니까? 9세기 앤닌. 쌤이 이렇게 거창하게 구제하지 않아도 앤닌 누구하고 막 친구였다. 장보고였잖아. 장보고 하게 되면 우리가 통일신라 중대하고 하대가 있는데 중대 왕권 파워 강했던 거, 하대 왕의 파워 약했어. 장보고에 난 싹 다로 연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가도 뭐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오케이, 여러분들. 자, 공부 삼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답 볼게요. 갑자기 해체신서? 이거 얘들아 1774년 18세기 가면요. 에도막부 당시 때 뭐 여러분들 난학 그때 나온 거죠. 아유, 시기가 너무 안 맞습니다. 자, 경사대학당 나오죠. 나중에 1898년 얘도 수능 전까지 반드시 암기되는 겁니다. 자, 베이징에 있는 근대 학교예요. 19세기니까 아니에요. 자, 백운동 서원 나왔습니다. 서원이면 뭐야? 성리학 공부하고 하겠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예요. 조선시대. 이거 지금 뭐예요? 조선 아직 등장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자, 시헌약을 제작하는 예수의 선교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예수의 선교사가 일단 중국에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뭐 여러분들? 한참 뒤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 아담샬. 청나라 때죠. X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 다음 거 보자. 우차. 쌤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팔에 힘주면서 조금 닦으면 잘 닦이는데 여러분 화면 좀 잘 보입니까? 우짜. 최대한 깨끗하게. 자, 가볼게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지, 얘들아? 어이쿠야.
지금 보니까 쑥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항저우, 닝보 나오고 있네. 명확하게 지금 여기 뭐야? 중국 땅인 거 보이시죠? 자, 가가 해금 정책, 바다에서 하는 것들 다 뭐야? 통제하면서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거 명나라 때도 했었어. 청 때도 했었어. 기억하시지? 자, 그러면서 요거 시행한 이후에 뭐라고요? 몰래 막 이제 밀무역하기 시작합니다. 왜구가 막 들끓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나왔다. 아까 이거 있죠? 이슬람 왕국 물라카. 여기를 점령한 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 우리 명확하게 했죠. 물라카 점령이 1511년에 되었다고요. 누구한테? 포르투갈한테. 옛날에는 야 신박하다 이거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필수예요. 필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나는 뭐다?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 자, 그 뒤에 휘저우 상인 출신인 외구 우두머리 왕직이 합류했다. 맞아. 우리 수업 시간에 왕직도 배웠잖아. 누구? 이 외구 우두머리. 그치? 자, 그러면서 휘저우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명청시대가 확실하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섬은 중국인, 일본인, 유럽인이 모여 사는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 쌍서와 그 주변 세력이 외구와 결탁하면서 자,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야? 제거 당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 호종헌, 척계관 등을 하여금 토벌하게끔 했다. 명확하네요, 여러분들. 그죠? 일단 보세요. 포르투갈이 요 점령했던 시기가 지금 16세기잖아요. 그럼 명나라 때야, 청나라 때야? 명이죠. 왜? 청은 1636년 가면 그때 그렇지 후금이었다가 청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지금 명이야 명.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척계강 배웠다. 누구야? 명나라 장수. 이때 뭐야? 맞아, 왜구가 막 이렇게 들끓고 있을 때 우리 북로남해 배웠잖아요. 이거를 그치 다 이렇게 막 평정했던 장수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기효신서 이거를 작성했던 사람 거기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오케이, 마스터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싹 다 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가는 명이고 청은 포르투갈이었어요. 그럼 옳은 걸 싹 다 보니까 옳고 정답 5번이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정답 보게 되면은 크리스트교 문제 때문에 원래 일본하고 사이가 좋았어. 막 조총도 갖다 주고요. 쌤이랑 대포, 무대포 이런 것도 배웠잖아. 그죠? 자, 그랬는데 이런 종교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의 교육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자, 색깔펜 드세요. 왜? 얘도 필수 암기하셔야 됩니다. 1639에 이제 뭐야? 포르투갈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교육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포르투갈하고 했던 그 빈자리에 누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아, 네덜란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오답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하였다. 이건 청대죠. X. 자, 신패를 발급하면서 무역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쌤이 항상 주체를 잘 봐라. 에도 막부에서 그때 뭐였어? 은이 막 유출되기 시작해. 안 되겠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패 발급하잖아요. 그 앞선 얘기도 잠깐 가볼까요? 맞아. 무슨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청강희제 때 보게 되면은 이때 정성공 세력이 있습니다. 반청 세력이에요. 자, 얘네를 탄압하려고 그때 뭘 얘기하냐? 천해령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뭐야? 탁 숙청당합니다. 다 진압됐던 게 168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진압이 끝났으니까 그 이듬해 1684 가가지고 이걸 뭐야? 해제시켰다. 청계령 이제 안 하는 거야. 그치 뭐야? 그때까지 청나라 상인들 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역하지 말래. 막 국가가 이거 막아버리니까 해금정책 하니까 힘들었거든. 근데 뭐야? 이제 해금정책 아니래. 막 묶였던 게 팍 풀렸으니까 일본 나가사키로 마구마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요? 은 유출이 되어가지고 요 심패 있는 사람만 가능해 하고 발급했던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 어이쿠, 그것도 이번 게 다시 한번 정리해도 가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 바타비아 나왔네요. 어이쿠, 바타비아 나왔으니까 자와섬, 자카르타. 이건 뭐야? 네덜란드지, 네덜란드. 그치? 네, 나는 포르투갈이었으니까 이것도 X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X. 자, 그 다음 마닐라를 건설했다. 필리핀 마닐라. 갈레온선. 이건 뭐예요? 에스파냐죠. 네도 아니야, 에도 아니야. 누구야? 포르투갈이 정답이었다. 오케이. 자, 요게 여러분들 전형적인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세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8번 가봅시다. 어이쿠, 시작됐다. 위에 노란색 글자 보여? 뭐라고 나왔어? 오답률 문항 3위. 자, 여러분이 뭐가 헷갈리는지 한번 볼게요. 변별력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쌤, 구지가 누구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자, 뒤에서 보니까 진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용맹했대요. 그게 바로 3군 중에 으뜸이었기 때문에 당대 와 극찬이네. 최고였대. 자, 지금의 황상, 왕을 도와가지고 뭘 했대요, 이 사람이? 쟤를 멸망시켰대. 뭐야? 아하, 진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랑 위에 있던 왕이 있어요. 이 왕이랑 같이 해서 둘이 뭘 했다고요? 쟤를 멸망시켰다. 라는 단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공후 자리까지 올라갔대. 그런데 어찌 갑자기 북쪽의 적국에게 투항하신 겁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그치? 잘 나가던 사람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 위쪽에 있는 북쪽, 투항한 거야. 그 위치가 뭐예요? 아, 이쪽은 명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남쪽이겠구나. 알 수 있는 단서인 거야. 오케이. 자, 강성하다던 모용초도 우리 군에 패사당하고 날래다던 용 또한 장안에서 제압이 되었습니다. 자, 주나라, 한나라, 옛 땅에는 뭐야? 이민족이 용납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 이민족이 중원을 나누어 차지했지만 뭐라고요? 지금 요 중국 땅 있잖아요. 중원 땅을 지금 뭐야? 나눠서 차지하고 있대, 수마애들이. 그래도 뭐예요? 죄악이 많아서 주인이 되지는 못했다. 얘기 나오죠? 어딘지 알 것 같아? 결국 가가 뭐라고요? 이 중원을 결국 장악해서 지금의 일을 얻지만 그 황제 선무제는 어리석으니까 곧 우리 군에 잡혀 처형될 것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북조가 있고 남조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마애들이 지금 중원을 막 쪼개서 지금 나눠갖고 있어. 그러다가 뭐라고? 가가 중원을 장악했다고요. 명확하네요. 맞아. 우리 위진 남북조라고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북조가요. 저갈강 흉선이라고 하는 5개 오랑캐가 있었는데 선비족 중심으로 해서 등장한다고 배웠잖아. 그치?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황제 선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얘들아 굳이 막 교육과정 필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문제 풀다 보면 가끔 나오는데요. 이 북의 효문제 있죠? 효문제 다음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죠? 어허. 근데 얘 때문에 답이 갈리진 절대 않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무조건 교육과정 안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단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쟤를 멸망시켰다.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뭐라고요? 위진 남북조인데 쌤이랑 이 남조 왕조 뭐라고 했었어? 송제 양진. 기억하시죠? 그죠? 위촉 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이렇게 나눠지면서 서진, 이렇게 동진 가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남조, 왕조가 나온다라고 배웠었고요. 여기 위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북위가 나오면서 여기 통일하잖아. 쌤이랑 위, 동서, 제주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동서는 제주도에서 왔어요. 막 동이, 서이 나오는 그 파트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나중에 누가 통일해요? 은주, 춘추 전국시대, 진한, 위진, 남북조, 수당. 수문제가 나오면서 자, 이거를 싹 다 평정하고 통일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명확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멸망당했고 이쪽 북쪽에다 지금 투항을 했대. 정확하게 요 진장군은 어느 나라 사람인 거냐? 여기에요. 양나라 사람인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막 양나라 우리가 파헤치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만 가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충분히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나오니까 꼭 알라고 쌤이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참 얘기를 하면서 이 남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가국가를 물어보는 거야. 어디? 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무엇입니까? 맞아. 요 북위가 4에서 6세기 동안 존재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요 송하고도 뭐예요? vs 부딪혔었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북송 아니에요. 그 북송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들아 또 보게 되면은 4번 미리 볼게요.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 5대 19, 그 다음에 송, 원, 명, 청이죠. 그럼 요거를 수습한 게 또 송이야.
북송이죠? 북송이 두 개나 있네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난리쳐야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호라즘을 정벌했다. 그러면 13세기 누가 등장해요? 칭기스칸. 그치? 자, 몽골 등장하는데 안 맞아요. 자, 토번에다가 화번 공주를 파견합니다. 송첸캄포한테 이제 파견했던 건 당나라 때예요. 그렇죠? 7세기, 9세기. 자, 평성 한 고조 포위당합니다. 누구한테? 흉노족이죠. 묵특선우한테 백등산 전투 기억하실 겁니다. X 가져오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변별력이 있었으니까 자, 이번 기회에 내가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스터키에서 여기 파트 모아놓은 문제 있지, 얘들아?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헷갈리는 거 무조건 쌤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죠? 자, 요거는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변별력 있는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왔던 거니까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 가보자. 자, 9번 가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뭐가 보였어? 제가 보니까 김시민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안다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그래, 모를 수도 있어. 진주 대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들아, 자, 사실 이것만 알아도 보이는 전투가 있긴 있어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야. 그래서 요 분이 이 진주 대첩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뭐예요? 편안하게 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했던 그 활약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뭐야? 활약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근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자, 뒤에 보니까 이런 문장 나와요. 자료는요. 김시민 선무 공신 교서이다. 적들이 나온다.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임진왜란이잖아요. 그죠? 자, 그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김시민이 이때 진주성을 지켜낸 공을 자, 인정받아 이등 공신으로 짝봉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전쟁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여기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걸 봐주시면 되는데 얼쿠 너무 굳이 사인식이 연표 몰라도 아유 너무 당연한 게 들어가 있어. 뭐야? 사야가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요. 그 일본인 복장을 하고 있는 꼭 병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항외했던 사람들. 일본 사람이지만 야, 우리나라보다 이 조선의 문물이 더 뛰어난데 여길 침략하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투항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사야가 우리 뭐라고 했어요?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는 충성스럽고 선하다! 라고 했던 이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해서 5번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답 볼게요. 전주화약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동학농민동이에요. 1894년 당시 때 쌤이 한국사 할 때 1차하고 2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폴더식 정리시켜 드리거든요. 그럼 뭐야? 황황전투 하게 되면서 농민이 이긴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요? 자, 황토양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전주화약 체결한다. 1차로 가셔야죠. 막 집강소 같은 거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뭡니까?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게 되면서 막 청일전쟁 터지고 난리가 나요. 그치? 자, 그 스펙트럼 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두둠칫, 우금치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이때 농민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것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하는 그 파트예요. 안 맞죠? 지금 여기 위에랑? 그 다음 남한산성. 자, 무슨 전쟁이에요? 복습.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36년이라고 했던 거 시기가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모문용 장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가도에 주둔했다. 요것도 우리 공부했어요. 1622년부터 1629년이라고 했었고요. 요것 때문에 얘 지금 명나라 장수잖아. 지금 누구하고 싸워? 후금이지. 후금 지금 열받았어. 내놔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지금 1623년에 인조 반정이 벌어지게 되면서 인조하고 서인들이 무슨 정책을 폈다고 했었어요? 친명배금. 명나라 좋아요? 금나라 배척해요. 후금이 열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1627년에 벌어진 전투가 정묘호란이라고요. 알겠죠?
자, 조선군이 사르후 전투에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있던 위에 있는 3번보다 더 앞 사건이야. 왜? 요거는 1619년 사건인 거고요. 언제예요? 광해군 때예요. 자, 광해군 때 보게 되면은 그치? 자, 후금 쪽하고 명나라 쪽하고 막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막 지금 명나라에서 군대 보내달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한 거야? 중립 외교를 했던 이 광해군이요. 딱 강홍립을 불러가지고 너는 적당한 때에 후금에 투항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3번보다 4번이 앞에였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10번 가볼게요. 우리가 단순하게 용모만 해설해도 괜찮긴 한데 쌤은 여러분들이 뭐야? 조금 더 역사의 맥을 잘 잡으면서 갔으면 해서 계속 반복하고 갈게요. 쌤이 얘기하죠? 쌤 목소리 나가도 계속 할게 라고 했잖아. 그치? 잘 여러분 거로 확실하게 소화하셔.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이것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래요. 아, 가가 누구한테 보냈어? 일본한테 보낸 상황이겠구나. 자, 문서는 우호적이지만 뭐야? 협박하는 표현도 보내고 있대. 자, 그러면서 가는요. 나와 교역하던 일본의 굴복을 자 기대했지만 자 요구가 거절되자 와 군대를 파견했대요. 아, 가가 결국 뭐야? 군대까지 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정복에 실패했대요. 아하, 얘네가 일본 갔는데 실패했다. 결국은 실패했다. 그랬더니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가란 주인공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얘가 실패하자 뭘 점령했대요? 나의 수도 이만항저우를 점령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이만항저우가 뭐야? 이거 남송이잖아. 남송. 그치? 남송을 점령하고 일본에 뭐예요? 다시 한번 재차 원정군을 보냈다. 재차는 뭐예요? 다시 한 번 보냈다는 뜻이. 그렇죠?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는 명확하게 무엇이다? 이거는 몽골 제국 원나라 누구?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이 뭐 했습니까? 일본에다가 가마쿠라 막부였을 당시에 두 번에 그쵸? 이 군대 보내잖아요. 1274년, 1281년. 두 차례 보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둘 다 뭐예요? 실패로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야, 바람이 우리를 지켜줬어. 그치? 막 폭풍우가 불었던 거잖아. 신풍, 신국의식, 카미카제 의식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요 과정 속에서 이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다? 맞아, 쿠빌라이 칸이 남송을 쳤었어. 그리고 이 남송 군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시 쳐들어갔던 게 이때야. 그치? 연결되시죠, 여러분들? 요것도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나왔네요. 가는 지금 몽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나왔어? 남송이다. 이렇게 정리한 상황 속에서 봐주시면 되는 거야. 자, 보게 되면은 백강에서 왜군을 격퇴해야 했다. 이건 나당 연합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게 되면은 역참을 설치했다. 맞아. 몽골 제국하고 원나라가 하도 많다 보니까 막 30km 단위로 막 세우잖아요. 맞아요. 가 맞죠? 자, 디귿 볼게요. 금과 강화를 맺으면서 세패를 갖다 보냈다. 왜요? 원래 북송, 송이었어. 그다가 나중에 뭐야? 북송 날아가고 나서 남송만 남았어요. 약해졌어요. 이때 뭐야? 주변 국가하고 이런 거 세패 갖다 바치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남송이 맞았어요. 정답은 무엇이다? 3번 가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리을 볼게요. 타이완의 정시 세력을 진압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반청 세력인 거니까 청나라 강희제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아니잖아요. X.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거. 쌤 마스터키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쌤이 막판에 강의 찍으면서 목 나갔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조금 많이 회복되지 않았어? 그치? 진짜 여러분들 귀에 약간 좀 그래도 잘 이렇게 맑은 소리 좀 들려주려고 진짜 목에 좋다는 거 싹 다 먹고 있어, 쌤이. 최대한 쌤도 관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자,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봐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자금성 건청국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자금성이 이 명나라 영락제 때 세워진 거니까 최소 뭐야? 명나라 이후겠구나. 그치? 알 수가 있어. 자, 황제 옥자 위에 걸려있는 무슨 편에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가 있대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왔다. 명확하게 너무 쉽게 나오는데
대의 강미록을 편찬한 세종입니다. 자, 요거 페이크 세종이라고 누구지 하지 마시고 누구야 얘들아? 청나라 옹정제죠. 그럼 명확하게 명나라 이후가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것도 단서 클리어 오케이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는요. 가의 황희 계승 분쟁을 방지하고자 자 후계자를 정한 유지를요 상자에 넣고서 여기 뒤에 뒀대요. 그리고 뭐야? 내가 죽고 나서야 그걸 열어봐라 했던 거지. 왜? 왕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막 전쟁하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본인이 사망한 뒤에 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는 다른 왕조에서 자 찾아보기 힘든 가만의 독특한 황희 계승 방식이었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대의강미록 기억하십니까? 그거 뭐였어? 야 얘들아 태어난 것 같고 우리한테 오랑캐라고 뭐라고 하지마. 나도 성리학이고 뭐 그런 거 싹 다 알거든. 그러니까 자 여길 중원왕조 그런 걸 잘 이해하고 통치하는 사람이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반박했던 거잖아요. 그치? 자 그거 글 봐주시고요. 청나라 관련된 거니까 5번 가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야? 인두세, 머리세 내는 거 있죠. 그걸 토지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정은제 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랑 항상 같이 나오는 헷갈리는 페이크가 뭡니까? 명나라고요. 명나라는 우리가 1조 편법으로 가죠. 1조 편법. 그래서 요거는 명이고 요거는 청이니까. 그렇죠? 얘가 아니고 얘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대동법. 이건 우리나라인데 조선 광해군 때부터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장거정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얼굴 청나라 아니고 명나라 때 1조 편법 관련된 얘기로 나와야 되고요. 자, 휴인장 발급했다. 얘들 이거는 일본이에요. 일본. 자, 그 다음에 균전제. 자, 땅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군대 가야죠. 세금 내야죠. 그죠? 막 조용조, 부병들은 싹 다 묶어서 같이 가셔야죠. 그럼 요건 얘들아 부기 때부터 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수나라 당으로 계승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가볼게요. 자, 요것도 되게 명확했다. 정부 얘기 나왔는데요. 보세요. 자, 지번사가 조정의 회의에 참석하는 순서를 색깔로 구분을 했대. 자, 판적 봉안을 단행했다. 이게 뭐래요? 번주가 영지하고 영민에 대한 권한을 누구한테 돌려준다? 조정인데 반환한다.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걸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번뇌의 권한을 유지하였다. 이에 요 정부는요. 뭘 설치했다? 나왔네요. 현을 설치하고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다? 패번? 치연이다. 그러면서 뭐야? 지번사를 없애기 시작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맞아. 이제 메이지 정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 쌤이 그러면서 앞에 있던 에도 막부랑 요 메이지 정부랑 반드시 뭐예요? 구분해가지고 싹 다 업적들 정리하셔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패번 치연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로 가기 시작했다예요. 그럼 뭐로 가셔야 돼요? 그치? 소학교 의무 교육 요거 폴더 하나 보면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 자 오답 보겠습니다. 자 금릉기기국 하게 되면 이건 뭐야? 중국이야. 중체 서용. 양모운동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자 교육 입국 조서. 자 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 라고 했던 거고요. 자 이거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쵸? 자 조선이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아직 대한제국 등장하기 전이거든. 그래서 요것도 연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직 대한제국 등장 안 했어. 자, 흠정헌법 대강, 헌법이죠. 자, 우리 폴더에서 그 의화단운동 신축조약 끝나고 그 밑에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은 자, 청나라 신정 배웠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죠? 자, 이 흠정헌법 대강 1908년 청왕조 당시 때다. 숫자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 밀 수호 통상조약이다.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맺은 조약인 건데 화친 다음에 수호 통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858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다? 메이지가 아니고요. 에도 막부가 했던 거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13번 가보자. 13번은 너무 쉬웠는데? 이건 빨리 가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가 막부시기 동아시아에 대한 문화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막부인지 알고 얘네 스펙트럼 언제야 알아주시면 되는 거겠지? 자, 보니까 가 막부시기에 나왔는데 너무 바로 나왔는데 우키요에 나왔죠? 가부키 화장 나왔지 얘들아? 그치? 그럼 뭐야? 이거? 아, 애도 막부네. 1603년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17. 요때 동아시아 어땠어? 물어보는 거거든. 판소리 맞아. 조선 후기 맞아. 같이 한글 소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야? 청나라 때 조설근이 했던 러브스토리 홍루몽 맞습니다. 자, 고증학하게 되면은 요거는 실사구시 같은 거에 되게 입각해가지고 뭐예요?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돼. 요것도 우리 여기 뒤에 흐름 맞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혼자 가나안 문자가 만들어졌다 나오고 있죠. 요거는 한참 앞으로 가셔야 돼요. 한참 가타카나, 히라카나, 일본 고유의 문자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헤이안 시대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혼자? 아니에요. 그치? 이건 다 맞췄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14번 나왔다. 이게 뭐야? 북벌. 그치? 자, 북벌은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계속 나온다. 그쵸? 매년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자, 보니까요. 국민운동 할거에서 합동으로 매진하였다. 재작년 7월부터 혁명군이 추진한 가는요. 자, 어디? 올해 6월에 어디를 점령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쌤이 뭐라고 했어? 맞아. 북벌 1926년에 시작을 했다가 계속 북쪽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뭐야? 베이징을 1928년에 그치 6월에 베이징 점령하면서 북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요? 자, 그러면서 이에 혁명군에 맞선 각 군은 모두 난징을 수도로 하는 정부의 복종을 표시하기로 했다.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쭉 막 이런 걸 경멸하고요. 반정부 각군 진압하고요. 결국 뭐야? 펑템파하고 타협 성공하면서 완성시켰다. 북벌을 완성했다. 정치적으로 통일했다. 그치?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뒤에 거 요거를 막 꼼꼼히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뭐예요? 다 우리가 깔끔하게 하는 전형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우리 뭐가 들어가냐라고 하는 건데 맞아. 순원 중심으로 하는 제1차 국공합장 1924년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붕괴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 1927년에 누구? 장제스가 난 공산주의가 싫어요. 반공하잖아. 4.12 쿠데타. 상하이 쿠데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요게 27년이네? 사이에 들어가네. 할 수 있겠죠? 자, 오답 볼게요.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땐 이미 지금 순원이 돌아가셨어. 그치? 자, 순원하게 되면은 1911년 신해혁명이고요. 1912년에 중화민국이 등장한다고 배웠죠? 임시 대총통, 그 다음에 위안스카이한테 넘어갔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근데 요건 시기가 지금 맞지 않으니까 X 가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디귿. 얘들아, 한국하고 중국 민족 항일 동맹 뭐예요? 쌤이 1930년대 가야지만 뭐라고? 둘이 손을 잡기 시작했어 라고 해서 1930년대로 가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막 만주사변 터지게 되면서 그치? 서로의 이익이 맞다 보니까 같이 손잡은 게 30년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뭐 이건 1932년이기는 한데 30년대 이렇게 봐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아마 기억 이런 거 나오면 약간 문제 유형에 취약하더라. 기억 말고 다른 것도 체크하셔야지. 오케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미안. 기억 말고 다른 게 있다고 해서 굳이 체크 안 해도 됩니다. 답이 하나면 하나만 보고 가셔야죠.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15번 가볼게요. 보여요? 위에 뭐라고 나왔어요? 틀렸어? 어때? 맞췄어? 선생님 약간 궁금하네요. 많은 친구들 지금 맞췄을 때 틀렸을지 궁금한데 요게 얘들아 당황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표현을 봤는데 내가 알만한 표현이 안 나와. 그치? 근데 다 배운 내용 중에 쌤이 있다라고 했었어. 자, 보게 되면 정부가 우방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야.
그치? 내가 너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 반도 할양지 받은 거죠. 다른 국가로 어떻게 떼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 할양지는 누가? 중국이 우리한테 양려한 거야. 뭐라고요?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요 땅을 뭐야? 이미 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간은 이미 우리 폐하의 비준까지 거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치? 그럼 이미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거네요. 지금 이를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정부는 실로 이를 포기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수 없다. 미안해. 내가 너 무시하는 거 아니고 이미 다 이렇게 돼버렸어. 미안해. 그 말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만약 미국이 지금까지 평화 회복을 위해 진력해온 우위를 진일보시키고 반도 할양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나라에 그 재고를 만약에 권고해준다면 이 미해결된 문제를 만족스럽게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단서가 안 보여가지고 당황했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왜? 문항지 미리 나왔잖아. 자, 보세요, 얘들아. 중국이 우리한테 줬어. 이미 사인까지 했어. 근데 보니까 그 이후에 이 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나와. 간섭하는 국가가 나와. 누구야? 철푸덕. 안 돼. 이 땅은 내 땅이야. 철푸덕. 러푸덕. 무엇입니까? 삼국 간섭. 뭐야. 맞아.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었어.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이렇게 붙었어. 일본이 이겼잖아. 그러면서 이때 뭐예요? 시모노세키조야. 기억해? 분평왕 리랴 이놈시키 랴타 펑 기억하시죠? 랴타 펑이에요. 그럼 뭐야? 랴오뚱만도 타이완 펑 근데 너가 지금 일본한테 갔잖아. 그치? 그 중에 뭐 랴오뚱반도입니다. 랴오뚱반도. 이 랴오뚱반도가 일본한테 가니까 지금 이의를 제기한 나라 얘네 러프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렇죠? 러시아가 두 명의 큰형님 데리고 와가지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국제 망신당했던 사건.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무엇이라고요? 일본이 타이완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랴타. 보이시지? 그거였어요. 아마 이걸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왜 단어가 안 보여? 옛날에 정말 몇 년 전에 문제는 다 뭐야? 딱딱딱딱딱 암기한 게 보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야? 그래, 쌍사 암기 과목이지. 이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야?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야. 암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료 속에, 지문 속에 숨겨진 단서를 해석하고 풀어내고 적용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료 연습입니다. 쌤이 그래서 쌤 대학 다닐 때도 이 사학과 수업에서 학교생들이 그냥 암기하는 거 안 가르칩니다. 딱 그냥 그 당시 때 언어 사료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분석하고 읽어봐봐. 약간 이런 문제가 대다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치. 당연히 수능 문제도 그렇게 가겠지.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치?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단순 암기로 가는 거는 옛날 이야기. 이제는 암기는 필수. 뽑아내는 거 필요합니다. 쌤이 그래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감각 깨우고 잠재력 깨우고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인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요걸 못 도출했다 하더라도 오답이 명확했습니다. 우리 뺄 수 있어요. 오사운동 계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일본에서 21개조 발표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뭐예요? 우리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 수많은 국가들이 일본 편 들어주잖아요. 야, 안 된다. 나중에 3.1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919년 5.4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뭐예요? 시기가 너무 멀어요.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당황하지 않았지? 왜? 우리 마스터키 쌤이 뭐야? 싹 다 정리했잖아요. 옌타이 즈프를 추가로 개항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 뭡니까? 우리 이렇게 배웠어. 제2차 아편전쟁이에요. 그죠? 영국이 프랑스 데리고 와가지고 1856년부터 해서 1860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58년에 텐진 조약, 그 다음에 60년에 베이징 조약 체결합니다. 자, 58년에 텐진 조약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외국 군대가 베이징 주둔하게 됐대. 부팔, 신축, 군배러. 의화단이잖아요, 여러분들. 신축 조약 말하는 거죠. 그것도 지금 1901년 사건 맞지 않습니다. 자, 러시아가 리순 다렌의 조차권을 뭐야? 획득이야, 포기야? 포기야. 그럼 얘가 증거야, 이긴 거야?
전쟁에서 졌으니까 뺏긴 거겠지. 그렇죠? 러일 전쟁의 결과입니다. 왜? 이것도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오케이. 1905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선생님 좀 궁금하다. 우리 친구들 맞췄는지 틀렸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Q&A 조금 글 남겨주세요. 쌤도 이제 그 전에 현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긴 했었는데 이제는 쌤이 조금 Q&A 게시판 쌤도 더 같이 챙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글 남겨주세요. 자, 16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3년 동안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 와, 연달아 1위, 2위 막 같이 나오네. 그치? 자, 가보자. 우리 군은요, 위대한 민족 정신 계승하고 있다. 자, 혁명의 길에서 지금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거래요. 자, 우리 군이 정식으로 성립된 이래 나왔다. 지난 3년 동안 중국 정부에서 보내준 도의적, 물질적 원조의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하, 지금 뭐야? 우리 군이 있는데 건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도와주고 있대요? 저쪽에서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래. 자, 그래서 한국 혁명 공작은요, 지금 발전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나라 군대인 거겠네.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자, 그리고 거의 지금 극복이 되었고요. 나왔다 얘들아. 보였어? 이게 나왔어야 돼. 충칭에서 성립한 우리는 3주년을 기념하게 되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나왔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한국 광복군이네요. 1940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충칭.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들아, 요게 지금 지난 3년이라고 했으니까 1940부터 해서 3주년. 요 스펙트럼 안에서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정답 보시게 되면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졌답니다. 왜?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던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미드웨이 해전 1942년이에요. 이때 미국 중심으로 뭐야? 그치? 역전하게 되면서 그치? 이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42년 들어가네. 그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오답 같이 봐볼게요. 자, 얄타 회담. 훨씬 더 뒤로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쌤이랑 카얄포모라고 해서 우리가 카얄포 이렇게 배웠었거든. 1943년, 1945년입니다. 안 맞아요. 자, 그 다음 리튼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그러면은 1931년에 만주사변이 벌어지게 돼요. 자, 진상을 파악해보자. 1932년에 이 조사단이 파견돼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죠. 32? 안 맞아요. 자, 루거우차오 사건. 아, 이거 뭐야? 1937년 7월 7일. 이게 이제 신호탄이 되어가지고 뭐가 발발했다? 중1 전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37년. 아, 안 맞아요. 자, 2차 세계대전 발발입니다. 그럼 1939년. 언제까지? 1945년까지. 39. 아우, 아니에요. 그쵸? 발발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로 갔어야죠.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가 좀 사인 시기가 아직 만약에 정리가 안 됐으면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너무 명확하게 아닌 거 제거하면 되잖아. 그치? 자, 속어법으로 풀면은 자, 정답 확률 뭐예요? 퍼센테이지 올라간다고 했던 거. 그거 하나 챙기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우리 17번 가볼게. 자, 17번이 지금 조약이 나왔는데 당황하지 마셔. 왜? 너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1조, 5조, 6조야. 근데 연합국하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 일본이 대상입니다. 근데 일본이 뭔가 맞고 있어요? 아니면 회복되고 있어요? 자, 주권 회복이야. 2차 대전 때 전범이었으니까 야, 무장 해제시켜 라고 했던 건데 그 다음 보니까 뭐가 터졌어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빵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뭐가 된 거야? 야, 안 되겠다. 일본 다시 한번 옷 입혀. 갑옷 입혀. 주권 다시 회복했던 사건인 거죠.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요게 바로 뭐라고 배웠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라고 배웠죠? 1951년이에요. 그렇죠? 너무 명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유엔 헌장 2조에 있는 의무를 수락한다. 뭐예요? 국제 분쟁 같은 거 위협하지 마. 그다음 뭐야? 무력 같은 거 하지 마. 자제해. 하고 있지? 그 다음 거 연합국의 모든 점령군은요. 요게 발효가 되면은 뭐라고? 즉시 신속하게 90일 이내 일본에서
철수하라고요. 일본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뭐예요? 양자협정, 다자협정 때문에 일본에 주둔하는 약간 미국 같은 애들 있죠? 그들만 남겨놓고 싹 다 나가라. 에휴, 명확했다. 그치? 자, 그랬기 때문에 나왔네요. 6.25 전쟁 중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53년까지니까. 자, 에치슨 라인 발표가 계기되었다. 이건 뭐야? 앞으로 가셔야죠. 왜? 에치슨 라인은 1950년 1월이에요. 이 미국의 방위 열도에서 우리나라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뭐야? 북한이 쳐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앞이야, 앞. 자,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 왜? 2차 대전의 전범, 주범인 거니까 1946년에 신헌법, 평화헌법 나오면서 제1조에서 천황은 just 상징이야 라고 하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앞이에요. 자, 총통, 직접 선거 얘기 나왔죠? 그럼 요거로 가면 타이완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막 천수입에 배웠던 거. 자, 그 다음에 도쿄 재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뭐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46년부터 해서 전범들 처벌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여러분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18번. 자, 18번 보니까 오답률 문항 5위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기억 명확하게 알고 리을 명확하게 알면 된다. 그죠? 자, 보니까 지도가 쓱 나오고 있고요. 미국 함정이 어디? 아이고, 바로 나왔다. 통킹만 해서 어뢰적의 공격을 받았어 라고 했던 사건이네요. 뭐야? 통킹만 사건입니다.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요거 쌤이 필수 1964년 외우라고 했던 자, 그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사실 조작된 사건이다 라고 했던 거,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된 신호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니은 미 해병대 주둔지가 적군에게 공격당한 캐산 포위전을 취재했다.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긴 하겠지만 요 교육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패스도 괜찮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얘는 우리 배웠죠. 구정 대공세 하게 되면 신정 대공세 명절날 뭐야 팍 하고 지금 크게 싸웠던 거죠. 자, 이때 뭐야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전쟁하는 거 맞아? 야, 베트남에서 철수해 라고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그쵸? 응, 우, 엔 나왔으니까 명확하게 지금 베트남에서 있었던 사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얼, 이해, 이런 여론이 심상치 않아. 전쟁 그만해! 여론인 거야. 닉슨이 뭐라고요? 아시아의 방위 책임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아시아인들 너네 사건 너네가 알아서 해. 더 이상 뭐야? 미국은 핵 같은 심각한 것만 우리가 관여할 거고 나머지는 관여하지 않겠어. 라고 했던 거죠. 그게 무엇이다? 닉슨 독트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냉전이었다가 냉전이 완화되는 거,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 대탕트 시대가 열리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펙트럼이 나왔네요. 자, 여기로 가서 여기다 적을게요. 기억부터 리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나왔죠? 1964년부터 해서 1969년 이렇게 지금 나왔다. 알 수가 있다라고요. 그죠? 자, 그럼 너무 명확하다. 저거 진짜 많이 나온 애거든. 뭐?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오쩌둥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치? 막 전통문화 파괴했던 건데 요거 사이에 들어가는 거 보여? 1966년부터 해서요. 1976년까지 해서 맞아. 이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맞네요. 그렇지? 요것도 잘 보셔야 돼. 시작되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오답 한번 볼게요. 자, 10월 유신 선포되었다라면 이건 한반도잖아. 요건 얘들아 넘습니다. 72년대 가셔야 돼요. 1972년. 자, 그 다음 베트남 공화국 나오죠? 응호딘 지행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습니다. 1955년이기 때문에 요거는 얘보다 앞이야. 그치? 자, 파리 평화협정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자, 베트남 다 끝나고 나서 1973년 되면은 체결되었던 조약인데 얘도 지금 뭐야? 넘어서죠. 그 다음 두 차례 석유 파동 나오기 시작합니다. 73, 79에서 자, 1970년대예요. 두 차례 발생한다라고 해서 얘도 지금 맞지 않았어.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나온 김에 그냥 이거 한번 보고 가셔. 자, 쌤이랑 이런 지도 우리가 봤었고요. 베트남이 이렇게 생겼었다. 북하고 남이었었다. 이렇게 해주시고 통킹만 사건 1964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 다음 거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면서 자, 두 문제 한번 힘내서 한번 가볼게.
자,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가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영국 나왔어, 세관 나왔어, 프랑스 나왔어, 얼쿠야, 미국까지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엄청난 강대국들 싹 다 하는데 영미프 얘네 관련된 영사관이 이 도시에 싹 다 있대. 그 말은 뭐겠어, 얘들아? 이건 외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거대한 약간 핵심 중의 도시, 핵심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핵심 도시. 그러니까 주요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1855년 19세기 당시 지금 지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 보니까 하나 또 단서. 자, 강 주변의 외국인 거류지 나와요. 외국인이 머물고 있는 거류지. 그치? 개항하고 나서 뭔가 이런 조약에 이런 말 들어가잖아. 자, 이 국가들 아까 말했던 얘네가 지금 위치해 있고요. 세관도 있으면서 무역 중심지로 성장했다 나오네요. 자, 가는 또 하나 1960년대 되면은 이 샌프란시스코하고 요코하마를 잇는 항로가 개통이 되었다. 그 말은 뭐겠어? 얘는 요코하마는 되면 안 되겠다. 왜? 이걸 연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1870년대 가게 되면은 홍콩하고 해저 전선이 개설되었다. 자, 1880년 나가사키, 인천을 잇는 전기 항로가 개통되었다. 그럼 얘네 뭐야? 싹 다 후보에서 날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주요 도시 중에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 것이냐? 요것도 단서였어요. 왜? 1855년에 이미 다 이렇게 오픈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개항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 한국은 1876년에 그쵸? 강화도 조약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웃될 거고요. 그 다음 일본 가게 되면 1854년하고 1858년에 미일 화친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됩니다. 이때 시모다 하코다테만 개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 개항인 거고. 그러니까 얘네도 뭐야? 후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중국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 뭐야? 메인으로 싹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 대표적으로 상하이예요. 상하이야, 상하이. 그거 하나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교과서도 보게 되면요. 상하이가 이런 거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게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자, 우리 그럼 여러분들 난징 조약으로 그치 개항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볼까요? 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서 1842년에 난징 조약 체결되는데 그때 5개가 개항이 됩니다. 자, 나왔네요. 그죠? 상하이, 닝보, 푸저우, 아모이, 광저우 5개. 그치? 그거에서 맞다. 그죠? 자, 오답 볼게요. 부산 거기에 있던 초량회관 이것도 우리 기출해서 다 꼼꼼하게 봤고요. 자, 아주 화친해하게 되면 순환이 그치? 도쿄에다가 1905년에 만들었죠. 그 다음 고소, 번화도 나옵니다. 그럼 이건 수저우예요. 수저우. 근데 이것도 수저우가 아니었고 자, 대지마 나왔으니까 이거는 나가사키 짬뽕. 배고프다. 그치?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 요거 2번이었고 얘들아 도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번 게 확실하게 마스터키 보면서 싹 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그 다음 마지막 20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막 당 떨어질 때쯤에 뭐야? 나 문항 4위였어. 왜 틀렸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미추친 수교가 이루어진 시기를 자 옳게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양국 우호 관계라고 나왔어. 자, 보니까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중국 부총리가 만나고 있다. 무슨 관계인 거야? 미중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만남은 양국이 수교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왔던 이 강조하는 단어는 수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베이징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뭡니까? 자, 쌤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닉슨 독트린 아까 배웠었죠? 요게 1969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공동 성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잘 해볼까? 그게 바로 1972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한참 뒤에 가서야 이들 사이에 뭐가 수립이 된다? 국교가 수립된다라고 배웠어. 쌤이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면 얘하고 구분하셔야 돼. 문제 많이 나와. 라고 했죠?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하게 되면요. 자, 요거에서 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정답 사이부터 봐볼까? 자, 중국하고 일본이 국교를 수립했대요. 왜? 일본은 미국이 하란 대로 보통 많이 하던 패턴이었다. 자, 미중이 지금 뭐 했다고요?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얘네도 오케이, 알았어. 우리도 그러면 타이완하고 절교하고 중국하고 손잡을게 라고 하잖아. 1972년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자,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하게 되면 1986이죠. 어쿠야 요 사이에
들어간다. 오케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공부 삼아서 오답도 같이 볼게요. 자, 한국에서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대요. 62년이고요. 자,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올림픽 싹 다 3개 나라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자, 일본은 뭐야? 64년이라고 얘기했었어.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자, 그 다음에 한국하고 중국이 뭐야? 국교를 수립했다. 이때 가기는 북방 외교하던 시즌이죠. 그 다음 거. 자,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 얘도 우리가 외워야 된다. 라고 했던 연도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들. 와, 지금 뭐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모 해설 강의를 단순하게 뭐야? 나 육모 끝났으니까 육모 해설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건지, 그치? 자, 그런 부분에 포커스 맞췄으면 좋겠어요. 절대 뭐야?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쌤이 뭐라고? 중간 점검하는 시간 너무 필요하다고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야지만 아, 난 이런 걸 잘하는구나. 아, 나 이거 취약하구나.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더 취약했는지 자, 그거 글 남겨주시고요. 자, 일단 요 키워드 강의가 이제 마스터키 시즌 1이 끝났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개강이 될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연표랑 사료 싹 다 분석을 더 깊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 그 EBS 수학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내용 같은 거 연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네 번째가 뭐냐면 마스터키 시즌 2입니다. 이게 뭐야? 그치, 역대급 훨씬 어려운 문제들 있죠? 자, 그런 골드키 중심으로 해서 막 숫자 같은 거 막 계속 나올 거고요. 더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 점점 심화하게 되면 뭐예요? 역사 왕이 될 거야. 그치? 쌤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육모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면서 쌤하고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안녕.